지출 해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와 내가 원하는 삶, 즉 파이어족의 핵심 전략인 4%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월급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아침에 눈을 떠서 회사 갈 준비를 하는 대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재정적 자유를 꿈꾸며 파이어족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파이어족의 전략 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4%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4%라는 숫자가 정말 마법 같은 공식일까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 법칙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핵심 개념과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미래 목표에 맞춰 이 4%라는 숫자를 어떻게 3%나 5%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까지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파이어족 로드맵에 아주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4% 법칙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유도 알아볼까요? 이 법칙은 1990년대 중반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의 3명의 재무학 교수가 발표한 트리니티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금 고갈을 걱정했고, 이 교수들은 과연 은퇴 후에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을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1926년부터 1995년까지 약 70년간의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100%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100%를 채권에 투자하거나 혹은 50% 주식과 50% 채권처럼 다양한 비율을 바꿔가며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30년 동안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매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인출하고 이 인출액은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죠.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소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비율을 채권에 배분한 포트폴리오에서 첫 해에 총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인플레이션만큼 매년 인출액을 늘렸을 때 96%의 확률로 30년 동안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0번의 시뮬레이션 중 단 2번의 경우에서만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28번은 성공적으로 30년 이상을 버텼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자산이 더 불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죠. 이러한 성공 확률 덕분에 4%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전세계 파이어족들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억 원의 파이어 자금을 모았다면 첫 해에 4천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하고 다음 해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최소 30년 동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법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모아야 은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 법칙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첫째, 초기 인출 비율 4%입니다. 이는 은퇴 첫 해에 여러분의 총 포트폴리오 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후 4%라는 비율은 트리니티 연구에서 30년간 자산 고갈 확률이 가장 낮았던, 즉 가장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출이 가능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만약 이 비율을 5%나 6%로 무리하게 높이면 초기 시장 하락에 훨씬 더 취약해져 자산 고갈 위험이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둘째,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입니다. 4% 법칙은 단지 첫 해에 4%만 인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4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그 해 물가가 3% 올랐다면 다음 해에는 4,120만 원을 인출하는 시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하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계속 오르듯이 여러분의 생활비도 매년 더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셋째,
최소 30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트리니티 연구는 3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성공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은퇴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30대 초반에 파이어를 달성하여 60년 이상의 초장기 은퇴를 계획한다면 4% 법칙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4%보다 더 낮은 인출률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법칙이 그렇듯 4% 법칙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변동성 노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스 리스크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퇴 직후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같은 큰 시장 하락을 겪게 된다면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4%라는 비율로 계속 인출하게 되면 자산은 회복할 기회 없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이 시작될 때 저수지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여력이 사라지는 거죠. 트리니티 연구에서 실패했던 단 2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부분 은퇴 직후 시장 하락이 컸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4% 법칙은 미국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미국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장이나 미래의 시장 환경이 과거 미국 시장처럼 강력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칙은 세금, 의료비, 예상치 못한 큰 지출, 혹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라이프스타일 크리프 등 개인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 인출률만을 다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라는 숫자는 정말 절대적인 걸까요? 다행히도 4% 법칙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경제 상황, 개인의 투자 성향, 은퇴 기간 등에 따라 3%에서 5% 사이로 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4%에만 얽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더 보수적인 인출 비율, 즉 3% 또는 3.5%를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대 중반에 파이어를 달성하여 60년 이상의 매우 긴 은퇴 기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4%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초장기적인 기간 동안의 변수를 고려하면 인출률을 3%대 초반으로 낮추는 것이 자금 고갈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또한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거나 미래 시장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싶다면 낮은 인출률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월별 금액이 줄어든다는 트레이드오프는 감수해야 합니다. 10억 원의 포트폴리오라면 연 3천만 원을 인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4.5% 또는 5%와 같이 다소 공격적인 인출 비율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은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0대 후반에 파이어를 달성하여 15에서 20년 정도의 은퇴 기간을 예상한다면 5% 인출률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포트폴리오가 회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초기 인출률을 높여도 자금 고갈 위험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필요시 인출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의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5%를 고정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사용하는 다이나믹 지출 전략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드레일 전략처럼 포트폴리오 가치가 특정 비율 이상 떨어지면 인출액을 줄이고 반대로 특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인출액을 소폭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유연한 대응은 4%를 넘어서는 인출률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인출률은 그만큼 자금 고갈 위험이 커지므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4% 법칙 외에도 다양한 인출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킷 전략은 은퇴 자금을 단기, 중기, 장기 자금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투자 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자금은 현금이나 저위험 자산에 두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장기 자금은 주식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식이죠. 또 본드 텐트 전략은 은퇴 직전과 은퇴 초기의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 노출 위험을 줄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4% 법칙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 법칙은 만능이 아닙니다. 이 법칙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계획은 결코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처음 설정한 목표 비율에서 벗어났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다시 원래의 비율로 맞춰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면 일부 주식을 팔아 채권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 주식을 더 매수하여 비중을 맞추는 시기죠. 이는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안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인플레이션만큼만 인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출 금액 자체를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추가적인 수입원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법칙은 이러한 유연한 대응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 개인의 삶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이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이죠. 또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나 원하는 지출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에 맞춰 재정 계획과 인출 전략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4% 법칙은 재정적 자유를 향한 여정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재정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이어족의 핵심 전략인 4%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 법칙은 훌륭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3-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법칙을 통해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지출해결연구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